안녕하십니까, 소마50입니다. 제가 먼저 공개는 좀 늦겠습니다만 영화를 먼저 보고요, 이걸 좀 소개하려고 가이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라는 한국 영화고요. 재미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외계인이란 존재가 이 공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자,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구가 침략을 받게 됩니다. 상황은 이미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그동안 좀 외계인의 침공을 경고해 왔던 맹공학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외계인 동호회 회원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지하 벙커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동안 네트워크상에서 만나서 교류해왔던 거죠. 여느 동호회처럼 운영진 몇몇은 서로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 또 벙커에 모여든 또 다른 몇몇은 비밀번호도 받고 안전 절차를 거쳐서 벙커에 진입하긴 했는데 낯선 존재들인 건 맞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 거죠. 외계인 침공이라는 우주적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8명의 주인공을 지하 벙커 안에 밀어 넣어버리고서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8명의 주인공들 중에서 누군가의 몸속에 스며든 외계인을 제한 시간 내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세계관의 웰메이드 스릴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작이었던 클로버필드 10번지가 있었죠. 지극히 제한된 벙커 안으로 공간을 제한하고서 두 캐릭터 간의 정보와 권력 관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영화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었어요. 또 이탈리아 영화 원작을 훌륭하게 좀 현지화해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친구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각각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위선들이 폭로되면서 펼쳐지는 블랙 코미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이 두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든 갈등이 폭발한 뒤에야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장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심리적 갈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스릴러 클로버필드 10번지와 오랜 친구들이 지닌 비밀과 폭로 속에 담긴 위선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낸 블랙 코미디 완벽한 타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영화입니다.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사실 영화의 중반을 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에 장르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영화입니다. 전반은 일종의 캐릭터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영화는 외계인 침공이라는 전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하 벙커에 모여든 다른 개성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최은종 감독은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각자 자기가 연기할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은 각 캐릭터의 개성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가령 조병규가 연기하는 도곤테라는 인물은 이름을 뒤집으면 태권도에 가깝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 도곤테는 국가대표 상비군,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홀로 사지를 뚫고서 벙커에 진입한, 물리적으로는 이 8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최강자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신입 회원이기도 해서 동호회가 진행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서 또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권태도 약한 인물이 있는데 배누리가 연기하는 배수진에게는 꼼짝하지 못하죠. 매우 이성적이고 모범생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권태를 제압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윤진영이 연기하는 가장 거칠고 껄렁한 인물 윤인상은 바로 주먹부터 나오려고 하면 권태에게 꼼짝도 못하게 되죠. WS501 출신의 김규정이 연기하는 백마타는 보자마자 윤재 배우가 연기하는 윤미미와 러브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이름처럼 백마타는 백마탄 기사가 되는 거고, 미미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미라는 인형을 생각나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계속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현웅이 연기하는 민두환, 그 다음에 태양호가 연기하는 태화명은 동호회 운영진에 해당되는데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영민한 인물들은 되지 못해요. 두환이라는 인물, 누군가 연상되는 면이 있죠. 태양호가 연기하는 태화명은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받는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전재영이 연기하는 인물은 스톤창입니다. 석창인데 스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알고 계신 것처럼이에요. 자, 영화의 전반부는 이런 개개의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관계와 갈등에 주목을 합니다. 마치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다고 할까요? 이들은 제각각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 보여요. 가령 백마탄과 미미는 서로 쳐다보느라 외계인 대책 같은 건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도곤테의 합리적인 불만은
이 맹봉합 박사가 준 매뉴얼을 맹신하는 이 운영진에 의해서 쉽사리 묵살되어 버리죠. 당연히 박사의 말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요. 영화의 전반부는 이렇게 엇나가는 개성의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밀실이라는 공간 속에 외계인의 존재 출현이라는 긴급사항이 이제 생기고 나서 영화의 후반부는 일종의 추리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반부에 알려진 캐릭터들과 상황들이 이제 후반부의 추리극의 근거로 되는데, 조병규가 연기하는 도건트라는 인물은 이 8명의 멤버 중에서 가장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동호회에 주어진 지침도 좀 의심을 하고, 맹봉합 박사가 만들었다는 백신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어이없게 이 백신 역시 외계인에게 몸을 빼앗기는 직접 감염을 막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 8명 중 아무도 이 감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죠. 어쨌든 외계 생명체로부터 감염되는 의심 상황이 벌어지고, 시약을 통해서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외계인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런 감염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또 누군가는 솔직히 자신의 감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자신이 감염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8명의 인물들의 반응과 태도들이 변하기도 하고 뭐 일관되기도 하고 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이제 끝까지 그런 의심 사항들을 이제 계속 몰고 가면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들에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촬영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했던 클로버필드 10번지나 완벽한 타인의 때깔을 이 영화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초반부의 설정 시퀀스들을 제외하면 러닝타임 내내 비밀벙커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이제 연기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벙커에 도착했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말로써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시각적 충격이 이제 배제되다 보면 영화적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예산적 상황에 이제 제약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이 영화에서 재미를 발견하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각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 간의 갈등, 그 캐릭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배우들의 그런 구강 액션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각의 개성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속에서는 당연하게도 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자기 본성을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면도 있는 겁니다.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은 79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 영화 기준은 보통 9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79분이면 길지 않은 거죠. 8명이라는 인물도 많은 편이고, 인류의 절묘기라는 상황도 79분에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는 아주 뭐 매끈하게만 나아가긴 좀 어렵고, 상황들과 상황을 이어서 물리적 상황들이 아니라 말과 이제 그 배우들과 배우들,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충돌로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리듬을 잃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외계인 침공기라는 SF적 소재를 과감하게 끌고 와서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의 충돌을 이제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각각 우리들의 몫인 거죠. 이런 돈정정신 때문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수상한 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아주 뭐 완벽한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배우들의 매력들을 한번 최대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급부상한 조병규라는 배우가 감독님의 전작과의 의리로 인해서 출연을 하면서 이제 중심적인 축을 잡아주면서 뭐 나머지 7명의 나머지 배우들도 각각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을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연극적인 측면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측면 자체를 재밌게 받아들인다면 뭐 나름대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상 뭐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 리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저는 소마50이었습니다. 건태 어디가? 물 마시러! 물만 드셔야 돼요! 김치 드시면 안 돼요!